자, 지금 난리가 참 이거 또 난리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 아이고 참. 이제 슬슬 백신 접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접종센터를 세워서 접종을 시작할 거다 뭐다 뉴스도 슬슬 나오는 중이죠. 1호 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부지에서 진행하겠다, 의료인 대상자 먼저 파이자로 접종하겠다, 뭐 이런 뉴스 말입니다. 이래저래 준비를 하기는 하는 모양이죠. 아무튼 문크예거의 큰 그림 아니 여튼 니들은 선택권이 없다, 땅 고르기를 받아라 얍얍 같은 전국민 순차 무료 예방접종 계획이라는 지지율용 카드? 아니죠. 대한민국 보안 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2분기부터 65세 이상 노인하고 취약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 1분기 예방접종 중에 의료진한테 파이자 거를 줄 거라는 건 뭐 알려져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어갈 약은 논란의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뉴스가 뜬 겁니다. 자, 그럼 이 뉴스 라기보다는 그냥 뭐 발표인데 바로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고령자에게도 쓰라고 허가를 권고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띠용? 아니 이거 지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편에서도 설명했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구의 취약점이 바로 고령층,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한 숫자가 적다는 거라서 이 백신이 고령층에 얼마나 더 잘 작용할지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아니 이 새끼들은 또 개같은 백신으로 또 저거들끼리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족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떠오르기 쉬운데 과연 그런 상황인 건지 한번 파고들어 보자고요. 일단 우리나라 식약처 검증 시스템을 보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게 돼 있는데 지금 기사가 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문은 자문 단계 중에서도 첫 단계인 검증 자문단의 회의로 나온 결과죠. 일단 아직 2단계, 3단계를 통과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아직 초기 버전이라는 거예요. 이 자문단이라는 사람들은 감염내과 중심의 임상 전문가랑 통계 전문가 등등 30명 내외로 인력풀이 구성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8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회의를 했느냐? 그 내용은 참 졸라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대충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 FDA를 통과하지 못했던 바로 그 논문 그대로 10여 연구자료 그대로 진행한 걸로 나왔습니다. 참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구의 약점은 처음 계획된 용량으로 2차 투여를 한 결과랑 뜬금포로 등장한 1차에서는 저용량, 2차에서는 정상 용량을 투여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고 저용량에서 정상 용량을 준 이 예방률이 90%로 나왔다는 거고 이 90%로 높게 나온 연구 집단에 고령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논문에서는 이 결과랑 원래 계획된 용량을 투여한 62%의 예방률이랑 이거를 쓱까버려가지고 효과가 70%다, 62%다, 90%다라는 너도 병신, 나도 병신, 이 결과 다 병신이야! 이런 병크를 터뜨린 거죠. 그리고 임상시험 중에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으로 횡단척 수염과 심각한 발열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또 백신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죠. FDA에서 빠꾸먹은 이유도 이 연구 결과, 그러니까 백신 효능이 잘 나온 이 결과가 계획되지 않은 연구로 나온 상태라는 점,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시원하게 규명이 안 된 점, 부작용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도 시원하게 이 백신 때문에 이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게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3만 명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8천여 명짜리 연구라는 점,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게 아주 막 병신 백신은 아닌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빠꾸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일단 다행인 건 요상한 용량 조절로 발생한 기가 막히게 잘 나온 이 가라 결과는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싹 쳐내긴 쳐냈는데 이 WHO 기준인 효능 50% 이상은 쳐냈어도 만족을 하니까 62%니까 요건 패스했고, 안전성도 일단 횡단척 수염하고 뭐 발열 같은 좀 위험한 게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퍼센트로 따져봤을 때는 이 심각한 문제의 비율이 백신군은 0.7%, 대조군은 0.8%니까 일단은 뭐 괜찮아 보인다고 했고, 대망의 논란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령자 연구 숫자가 사실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안전성 평가를 보니까 18세에서 64세까지인 성인군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백신 맞고 항체가 생기는 비율도 뭐 비슷한 것 같더라 하면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무려 다수와 소수 이 두 가지 파로 나누어서 갈렸습니다. 다수가 몇 명인지 소수가 몇 명인지, 아니 8명 딸이 회의에서 그걸 왜 못 밝혀? 아니 3대5인지 1대7인지 이거 뉘앙스에 따라 좀 다른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다수의 전문가는 아까 말한 위험성 경향이 일단 괜찮아 보이긴 하고 대충 성인군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고령자가 맞아도 사실 손해볼 건 없잖아, 그러니까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수의 전문가들은 아직 자료도 부족하다,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 임상 추가 결과를 확인하고 나중에 허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안전성에 관해서는 일단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지만 횡단척 수염이라든지 아까 말한 규정이 좀 애매한 이런 이상 반응들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최종적으로는 일단 허가는 해주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FDA 승인 받으려고 또 트라이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내놓으세요 라고 조건을 단 겁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주 쓰레기 병신 호구 새끼 같은 드라이 같은 그런 이런 더러운 백신 같진 않고 횡단척 수용 같은 이상 반응도 사실 일반적으로 잘 생기는 반응은 아니고 이게 약간 그 퍼센티지도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니까 여러 가지 백신의 옵션을 구비한다는 점, 보존이 좋다는 점으로 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생겨나서 엄청 막 손해보고 할 건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젊은 사람들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고령은 사실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파이자를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파이자 모더나는 고령자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뭐 식약처 자문위의 판단이 뭐 아주 그냥 쓰레기 같아서 다 틀려먹었다 이런 거는 아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FDA는 빡부로 먹었고 KFDA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같은 데이터 가지고 왜 두 개가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지 참 아니 대응 방식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아마도 근데 이거는 그냥 뇌피셜인데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라도 맞추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요새 또 핫한 이 원전 대박 사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높으신 분들의 큰 그림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독일처럼 65세 미만에만 아스트라 백신 주라 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백신 계획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하니까 니네 다 뒤질래? 소리를 들을지도 모를 일이지 않겠나 시나리오가 또 딱 떠오르네요. 여튼간에 지금 나온 이 고령층 접종 여부는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